차가운 바람이 회색빛 도시를 휘감고 지수는 낡은 외투깃을 바싹 여몄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벌써 10년. 부모님의 사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고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겨울처럼 스산했다. 친척이라는 이모는 그녀를 거둬주었지만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잔소리만 퍼부었다. 지수는 이모의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며 숨죽여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다. 그곳은 부모님이 남긴 유품들과 함께 그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수는 이모의 날카로운 꾸중을 들으며 집을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처절하고도 약한 살아있는 무언가의 울음소리였다. 지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가 가장자리에 낡은 나무 아래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자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강아지 3마리가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떨고 있었다. 녀석들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버려진 듯한 어미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수의 심장이 아프게 울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다. 버려지고 고립되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홀로 떨고 있던 자신. 지수는 망설임 없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강아지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이모는 동물을 싫어했다. 특히 유기견이라면 질색했다. 하지만 지수는 강아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낡고 어두웠지만 강아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수는 강아지들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젖병에 우유를 타서 먹였다. 강아지들은 허겁지겁 우유를 빨아먹었다. 녀석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지수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얀 털을 가진 가장 큰 강아지에게는 한이라고 지었다. 세상을 밝게 비춰줄 빛이라는 의미였다. 작고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달이라고 지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처럼 외롭지 않게 지켜줄 존재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가장 작고 여린 강아지에게는 별이라고 지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희망을 줄 존재라는 의미였다. 하룻밤 사이에 지수의 세상은 강아지 3마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몰래 강아지들을 돌봐야 했고 강아지들의 사료값을 벌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아지들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온기를 느꼈다. 강아지들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였다. 특히 한이, 달이. 별이는 일반적인 강아지들과는 달랐다. 녀석들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고 지수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지수가 슬퍼하면 녀석들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위로해 주었고 지수가 기뻐하면 녀석들도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녀석들은 지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마치 지키려는 본능이라기보다는 지켜야만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지수는 녀석들에게서 단순한 동물이 아닌 특별한 존재감을 느꼈다. 어느 날
이모가 지수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강아지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모는 분노에 휩싸여 일기장을 찢어버리고 지수에게 강아지들을 당장 버리라고 소리쳤다. 당장 저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려 내까짓게 감히 내 집에서 개를 키워주제도 모르고. 이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모에게 애원했다. 이모, 제발요. 녀석들은 저에게 전부예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모는 지수의 애원을 무시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끌어내려 했다. 그때였다 하니 다리, 별이가 이모에게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마치 야수처럼 번들거렸고 털은 곤두서 있었다. 이모는 강아지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녀석들은 지수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서서 이모를 노려보았다. 이모는 강아지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끼고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지수에게 소리쳤다. 흥 두고 보자. 내까짓게 저것들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이모는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강아지들이 그녀의 어떤 비밀을 지키려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지수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창고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녀석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녀석들이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강아지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니, 다리, 별이, 너희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게. 그녀는 강아지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에서 지수와 강아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서약을 맺는 듯했다. 지수는 강아지들을 더욱 철저히 숨기기 위해 창고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목재를 주워와 강아지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작은 문을 만들었고 그곳에 그녀와 강아지들만의 작은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강아지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창고 한구석에는 부모님이 남긴 낡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연구 노트들이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수는 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코드명 그림자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3개의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하니, 다리, 별이의 발자국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지수는 강아지들과 부모님의 연구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노트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잠갔다. 그녀는 언젠가 부모님의 연구와 강아지들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얼어붙은 밤, 지수는 강아지 3마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약을 맺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지만 지수의 삶은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녀는 20살의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지만 이모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님의 유산은 이모의 소나귀에 꽉 쥐어 있었고 지수는 여전히 하녀처럼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하니, 달이, 별이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자 온기였다. 한이는 날렵하고 민첩한 셰퍼드로 자랐다. 녀석의 눈빛은 영리하고 날카로웠으며 언제나 지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했다. 다리는 푸들처럼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놀라운 후각과 청각을 지닌 비범한 존재였다. 녀석은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나 냄새를 정확히 감지해 지수에게 경고를 보내곤 했다. 별이는 가장 작고 연약했지만 녀석에게는 알 수 없는 치유 능력이 있었다. 지수가 다치거나 아플 때면 별이는 그녀의 곁에 다가와 몸을 비볐고 녀석의 따뜻한 천은 지수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 녀석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지수의 삶을 지탱하는 기적 같은 존재였다. 이모는 여전히 지수와 강아지들을 경계했지만 녀석들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다. 하니, 달이, 별이는 이모가 지수에게 해를 가하려 할 때마다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위협했다. 이모는 강아지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녀석들은 마치 이모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부모님이 남긴 연구 노트를 틈틈이 읽었다. 노트에는 유전자 조작, 생체 동기화, 환영석 등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지수는 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어떤 거대한 비밀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특히 노트에는 강아지들의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다. 지수는 하니, 달이, 별이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님을 깨달았다. 녀석들은 부모님의 연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수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김민준이라는 학생을 만났다. 민준은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똑똑하고 친절한 학생이었다. 그는 지수에게 부모님의 연구 노트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민준은 노트의 내용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이현수 박사의 프로젝트 오메가와 관련된 자료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프로젝트 오메가요. 그게 뭔데요? 지수는 민준에게 다그쳐 물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이현수 박사는 환영석이라는 특수한 광물을 이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신체 능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정신까지 제어하는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개입으로 폐쇄되었고 이현수 박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수 씨의 부모님은 이현수 박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민주는 지수의 부모님이 이현수 박사의 연구를 돕기는 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현수 박사의 악행을 막고 그의 연구 결과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수 씨의 부모님은 이현수 박사의 광기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현수 박사를 심판대에 세우려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준은 지수의 부모님이 남긴 연구 노트에서 M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발견했다. M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M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환영석의 에너지를 인간에게 직접 주입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M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체 동기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인간과 동물의 뇌파를 동기화하여
서로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하고 심지어 서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마, 달이, 별이는 M 프로젝트의 실험견입니다. 민준의 말은 지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지수 씨의 부모님은 환영석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하마, 달이, 별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렉스들을 단순한 실험견이 아닌 지수 씨를 보호하고 M 프로젝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수호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하니, 달이, 별이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들의 작은 몸속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녀석들이 단순한 개가 아닌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임을 깨달았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가 M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생체 동기화를 완성하기 위해 지수와 하니, 달이, 별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수 박사는 생체 동기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초인 군대를 만들려 했다.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니, 달이, 별이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재빨리 낡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창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이현수 박사의 수하들이었다. 이모가 이현수 박사에게 지수의 행방을 알려준 것이 분명했다. 젠장 이모가 배신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지수에게 말했다. 서두르십시오. 지수씨, 이곳은 위험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렉스들과 함께 도망치세요. 민주는 자신의 몸을 던져 창고 문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니, 달이, 별이는 진우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한 그녀의 앞에 섰다. 녀석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지수는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녀석들을 잃을 수 없었다. 녀석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지수는 강아지들과 함께 창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반드시 부모님의 연구와 강아지들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현수 박사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창고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지수는 강아지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이모의 배신과 이현수 박사의 추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강아지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렉스들은 그녀의 빛이자 그녀의 방패였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헤쳐나갈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외곽. 한지수는 하니, 달이, 별이와 함께 숨가쁘게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심장은 불안감에 격렬하게 뛰었다. 이모의 배신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믿었던 유일한 혈육이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이현수 박사의 수하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이쪽이야. 지수씨, 이 길로 가면 숲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진우의 앞을 가로막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주먹은 거침없었다. 민주는 지수와 렉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지시대로 렉스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뻗어나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렉스들은 어둠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한이는 지수의 앞을 서서 길을 안내했고 다리는 예민한 후각으로 적들의 추격을 감지했다. 별이는 지수의 곁에 바싹 붙어 그녀에게 온기를 주었다. 렉스들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뒤에서는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이현수 박사의 수하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수는 렉스들과 함께 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의 폐는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렉스들을 지켜야 했다. 녀석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때 다리가 멈춰서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코는 계속해서 킁킁거렸고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다리야, 지수가 속삭였다. 다리는 숲 한 구석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철문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그 뒤에는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렉스들은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렉스들은 마치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듯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안은 낡고 어두웠지만 곳곳에 먼지가 쌓인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수는 이곳이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임을 직감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렉스들은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며 연구실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노트북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렉스들은 노트북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들이 직접 노트북을 열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그때 민준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지수 씨,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지수는 민준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곳은 지수 씨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노트북이 있다면 이현수 박사의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은 능숙하게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M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파일이 보였다. 민준은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렉스들의 유전자 정보, 환영석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생체 동기화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이현수 박사의 프로젝트 오메가에 강제로 참여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현수 박사의 악행을 막고 그의 연구 결과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환영석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하니 달이, 별이를 단순한 개가 아닌 지수를 보호하고 M 프로젝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수호자로 만들었다.
특히 보고서에는 생체 동기화 기술의 최종 목표가 M코드를 인간의 뇌에 이식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M코드는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여 특정 인간의 뇌파와 동기화시키고 그 인간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며 심지어 사고의 일부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렉스들은 M코드의 완벽한 실험체이자 M코드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지수의 부모님은 M코드를 렉스들의 유전자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현수 박사는 M코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M코드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코인 군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가 지수 씨를 찾고 있었던 이유도 지수 씨가 M코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의 부모님은 지수 씨의 유전자 속에 M코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스위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 자신이 M코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렉스들을 바라보았다. 렉스들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들의 작은 몸속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노트북에서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이현수 박사의 광기 어린 야망과 함께 M코드를 손에 넣기 위한 그의 잔혹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M코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냈고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 하고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M코드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신혜 형사의 전화였다. 민준아, 이현수 박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실험을 위해 선우재단의 지하 연구실로 향하고 있어. 그곳에 모든 것이 있어. 박신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선우재단은 이현수 박사가 자신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숨기기 위해 설립한 위장 회사였다. 그곳은 겉으로는 자선재단이었지만 그 실체는 끔찍한 생체 실험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진우는 이현수 박사가 선우재단의 지하 연구실에서 M코드를 완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가시죠. 지수씨, 이현수 박사를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녀는 부모님과 렉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현수 박사를 막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렉스들의 유전자 속에 담긴 M코드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하니, 달이, 별이는 지수의 결심을 아는 듯 그녀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지수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다. 렉스들은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의 검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헤쳐나갈 것이었다. 그들은 연구실을 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여전히 칠흑 같았지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렉스들은 지수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고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선우재단의 지하 연구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렉스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한지수와 김민주는 하니, 달이, 별이와 함께 선우재단의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외곽에 폐쇄된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렉스들은 녀석들만의 방식으로 지수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렉스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이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은신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함께 고뇌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렉스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녀는 렉스들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낡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렉스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앞장섰다. 녀석들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했다. 지하 연구실로 내려가는 통로는 복잡하고 미로 같았다.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렉스들은 녀석들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연구실 중앙에는 거대한 환영석이 놓여 있었고 환영석 주변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다. 일부 아이들은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광기 어린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나의 걸작이 완성될 때가 왔다. 이현수 박사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옆에는 지수의 이모, 박영선이 서 있었다. 이모는 이현수 박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모. 지수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다. 그녀는 이모가 이현수 박사와 한패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모는 지수를 발견하고는 비웃었다. 왔구나. 지수야, 네가 이렇게 순순히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혹했다. 내 부모님은 어리석었어.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려 했으니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 한 것뿐이다. 이모가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이모는 조롱하듯 웃었다. 어쩔 수 없었단다. 내 부모님은 너무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렉스들도 마찬가지야. 녀석들은 엠코드의 완벽한 실험체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었지. 나는 그저 이현수 박사님의 위대한 계획을 도왔을 뿐이야. 이모의 말은 진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과 렉스들의 고통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왔구나. M코드의 열쇠. 내 덕분에 나의 오랜 숙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의 목에 걸린 렉스 펜던트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펜던트가 M코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다. 그것만 있으면 나의 초인 군대가 완성될 것이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의 앞을 막아섰다. 이현수 내놈의 광기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었다. 이현수 박사는 민준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내까지 것이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M코드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내 아비와 어미도 나를 막으려 했지. 그들의 마지막 연구 결과를 내 놈이 가져왔으니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은 셈이군. 이현수 박사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부모님 또한 이현수 박사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때 렉스들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한이는 이현수 박사와 이모를 향해 달려들었고, 다리는 연구실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를 무력화시켰다. 별이는 지수의 곁에 바싹 붙어 그녀를 보호했다. 렉스들은 녀석들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지수와 민준을 도왔다. 녀석들은 마치 이현수 박사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는 듯했다. 이현수 박사는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들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환영석의 에너지를 주입받아 강화된 경비병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진우는 강화된 경비병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렉스들의 도움을 받아 경비병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들을 제압했다. 민주는 이모에게 달려들었다. 이모,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이현수 박사의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모는 민준의 말을 비웃었다. 나는 나의 선택을 한 것뿐이다. 너희들은 이현수 박사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야. 그녀는 민준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모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다. 민준은 이모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를 제압했다. 그는 이모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녀를 묶었다. 이모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내까지 것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현수 박사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때 한이가 이현수 박사의 연구실 중앙에 있는 환영석 장치를 향해 달려갔다. 이현수 박사는 한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한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한이의 옆구리를 스쳤고 한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지수는 한이의 상처를 보고 절규했다. 한이야 안 돼. 다리와 별이가 한이에게 달려들었다. 녀석들은 한이의 상처를 핥으며 위로했다. 한이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올랐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한이는 지수를 향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현수 박사는 쓰러진 한이를 비웃었다. 어리석은 짐승,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이제 M코드는 나의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는 지수의 목에 걸린 렉스 펜던트를 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이, 다리, 별이가 동시에 환영석 장치를 향해 돌진했다. 녀석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장치의 핵심 부품을 파괴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환영석 장치가 파괴되었다. 유리관 속 아이들에게 주입되던 에너지가 끊어지고 아이들은 서서히 깨어났다. 강화된 경비병들은 에너지가 끊어지자 힘을 잃고 쓰러졌다. 이현수 박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절규했다. 안 돼 나의 작품, 나의 걸작이. 이현수 박사는 광기에 휩싸여 렉스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렉스들은 이미 힘을 소진한 상태였다. 녀석들은 이현수 박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렉스들을 향해 달려갔다. 안 돼, 렉스야. 그때 렉스 펜던트가
맹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렉스들의 몸을 감싸 안았다. 렉스들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렉스들은 펜던트의 에너지로 인해 다시 힘을 얻는 듯했다. 펜던트에서 나오는 빛은 마치 지연의 영혼이 렉스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렉스들은 다시 일어서서 이현수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렉스들은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제압했다. 렉스들은 이현수 박사의 광기, 어린 야망을 막아냈다. 박신혜 형사와 경찰 지원팀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현수 박사와 김지훈, 그리고 이모 박영선을 체포하고 쓰러진 잔당들을 제압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기 시작했다. 지수는 렉스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렉스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녀석들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파괴한 환영석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현수 박사의 악행을 막아냈다. 민주는 지수의 옆에 서서 렉스들을 바라보았다. 렉스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현수 박사의 지하 연구실은 혼돈의 현장이었다. 파괴된 환영석 장치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부서진 유리관들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하니, 다리, 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상처를 쓰다듬었다. 렉스들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지수를 향한 굳건한 신뢰로 빛났다. 김민주는 이현수 박사와 이모 박영선을 제압하며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니, 렉스들아.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렉스들의 따뜻한 차원은 그녀의 손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다. 렉스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서 차갑게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 렉스들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했다. 박신혜 형사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 지수야. 내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 그리고 렉스들도 정말 대단했어. 녀석들이 아니었다면 이현수 박사의 악행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박신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때 경찰들이 이현수 박사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 안에는 이현수 박사와 그의 공범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대화 내용에는 M코드의 최종 활성화 계획, 그리고 선우재단 지하 연구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이현수 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는 M코드의 최종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장소를 준비해 둔 것 같아. 그리고 M코드의 진짜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민준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음모를 완전히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수는 녹음기를 건네받았다. 녹음기 속 이현수 박사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나는 나의 걸작을 완성할 것이다. M코드는 인류의 새로운 진화를 가져올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다. 녹음기 속 대화에서 황금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황금사원은 이현수 박사가 자신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시설이었다.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현수 박사의 모든 잔혹한 실험 기록과 함께 M-코드의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이곳으로 가야 해. 민준이 말했다. 이곳에 이현수 박사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M-코드의 진짜 정체도 밝혀질 거야. 민준은 렉스들을 바라보았다. 렉스들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한 신뢰로 빛났다. 진우는 민준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는 렉스들과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음모를 완전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렉스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황금 사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황금 사원은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산은 험준하고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다. 지수와 민주는 렉스들이 없어도 녀석들의 목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산을 올랐다. 그들의 앞에는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산 중턱쯤 다다르자 렉스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펜던트에서 나오는 온기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렉스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렉스들이 그녀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펜던트의 빛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렉스들이 지수 씨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렉스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렉스들의 영혼이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느꼈다. 렉스들은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황금 사원의 입구에 도착했다. 사원은 낡고 으스스했지만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사원 입구에는 이현수 박사가 남겨둔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감히 나의 성역을 침범하는 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현수 박사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지수와 민주는 조심스럽게 사원 안으로 들어섰다. 사원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는 낡은 그림자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사원 중앙에는 거대한 환영석이 놓여 있었고 환영석 주변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연구인 프로젝트 오메가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이현수 박사가 사원 중앙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몸에 환영석의 에너지를 직접 주입하여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킨 상태였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코인이 되어 있었다. 왔구나. 나의 방해물들. 이현수 박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 나는 이미 M-코드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나는 신이 될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를 노려보았다. 삼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이미 괴물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현수 박사는 민준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너는 아직 나의 위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인류의 진화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그저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일 뿐이야. 이현수 박사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지수는 이현수 박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민준을 보호했다. 그녀는 렉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막아냈다. 펜던트는 이현수 박사의 환영석 에너지에 반응하여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렉스들의 영혼이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놀랍군 내 몸속에 잠재된 M코드의 힘이 깨어나고 있어. 이현수 박사는 지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내 몸속의 M코드를 내가 직접 가져가면 되겠군. 이현수 박사는 지수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민주는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현수 박사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현수 박사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지수는 민준의 상처를 보고 절규했다. 그녀는 렉스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지수의 몸은 빛으로 감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잠재된 M코드의 힘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렉스들의 희생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민준의 고통을 기억했다. 그녀는 이현수 박사의 광기 어린 야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마 네가 M코드를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을 줄이야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M코드의 진정한 힘은 나의 손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가했다. 지수는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향해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는 렉스들의 특별한 능력과 M코드의 힘을 이용하여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막아냈다. 지수는 이현수 박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를 제압했다. 그녀는 렉스들의 영혼이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렉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최후의 대결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황금 사원의 깊은 곳. 이현수 박사의 광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강화된 환영석의 에너지를 온몸에 흡수한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맹렬히 타올랐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파괴적인 힘이 실렸다. 한지수는 렉스 펜던트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막아냈다. 펜던트는 그녀의 심장과 공명하듯 격렬하게 진동하며 렉스들의 영혼이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음을 알렸다. 불가능의 네 가지 것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리 없어. 이현수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주먹이 지수를 향해 맹렬히 날아왔지만 지수는 마치 유령처럼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찾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렉스들의 민첩함과 한이의 날카로운 본능을 닮아 있었다. 김민주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이현수 박사의 제어 장치를 향해 돌진했다. 이현수 박사의 힘은 환영석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장치를 파괴해야만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었다. 삼촌, 이 짓을 멈추세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현수 박사는 민준을 향해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 될 것이다. 그는 민준에게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쏘아보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파동의 여파에 몸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지수는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이현수 박사를 향해 돌진했다. 렉스 펜던트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렉스들의 영혼과 M코드의 에너지가 응축된 생명체와도 같았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현수 박사의
환영석. 에너지와 충돌하며 섬광을 일으켰다. 지수는 자신의 몸속에 잠재된 M 코드의 힘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자 렉스들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이현수 박사의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그의 움직임과 패턴을 분석했다. 한이의 날카로운 지능, 다리의 예민한 감각, 그리고 별이의 치유력이 그녀의 몸과 정신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렉스들의 모든 능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M 코드의 힘을 가진 수호자였다. 내 안의 잠재력이 깨어나고 있군. 완벽해. 이제 그 힘은 나의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지수의 변화에 오히려 흥분하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지수의 몸에서 M 코드를 강제로 추출하려 했다. 바로 그때 렉스 펜던트가 최고조로 빛을 발했다. 펜던트에서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와 이현수 박사를 강타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현수 박사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빛이 흔들렸다. 그의 강화된 육체가 균열을 일으키는 듯했다. 펜던트의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이현수 박사의 몸을 휘감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의 힘이. 이현수 박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펜던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의 몸속에 주입된 환영석, 에너지와 상극을 이루며 그의 육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환영석 장치를 향해 몸을 던졌다. 장치 주변에는 이현수 박사의 마지막 보호막이 펼쳐져 있었지만 펜던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였다. 민주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보호막을 뚫고 제어판에 손을 뻗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민준의 손이 제어판에 닿는 순간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환영석 장치가 산산조각이 났다. 폭발의 여파로 황금 사원 전체가 흔들렸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환영석 장치가 파괴되자 이현수 박사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 빛이 사라졌다. 그는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가 사라진 채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초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인간의 탐욕과 광기에 사로잡힌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안 돼. 나의 걸작, 나의 프로젝트 오메가. 이현수 박사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미련이 가득했다. 지수는 쓰러진 이현수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삼촌이자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광기에 갇혀버린 비극적인 존재였다. 그때 렉스 펜던트가 마지막 빛을 발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지수의 몸을 감쌌고 이어서 민준의 몸을 감쌌다. 렉스들의 마지막 힘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펜던트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렉스들은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지수와 민준에게 주고 사라진 듯했다. 렉스들은 지수에게 진정한 구원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었다. 구구궁 하는 소리와 함께 사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신혜 형사와 경찰 지원팀이 사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현수 박사와 그의 남은 수하들을 체포하고 지수와 민준을 구출했다. 구출된 아이들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수는 민준의 어깨를 부축하며 사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렉스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녀석들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렉스들은 영웅으로 희생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민주는 부서진 황금 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현수 박사의 악행을 막아냈다. 그의 부모님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깥은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희미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렉스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렉스들은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지수는 그들의 목까지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싸우고 빛을 전파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과 박신혜 그리고 렉스들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황금 사원의 자네가 잿더미로 변한 새벽. 한지수는 김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렉스 펜던트는 그녀의 목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렉스들의 희생을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남긴 숭고한 사랑을 상기시켰다. 이현수 박사의 광기는 막을 내렸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보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렉스들과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동안 지수는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의 어깨 부상은 심각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현수 박사. 그의 삼촌은 결국 체포되어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될 것이었다. 지수는 이모 박영선 또한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탐욕과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현수 박사와 선우재단의 끔찍한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M 프로젝트의 비극과 렉스들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대서특필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생체 실험, 아동 인신매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이라는 잔혹한 진실은 인류에게 깊은 반성과 경고를 안겨주었다. 선우재단의 모든 지분은 폐쇄되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현수 박사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은 영원히 차가운 감옥벽 안에 갇히게 되었다. 하니, 달이, 별이의 영웅적인 희생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세 마리 강아지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렉스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인류의 양심을 일깨운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생명 존중 사상과 동물 권리, 인식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렉스를 비난하고 안락사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빠졌다. 렉스들의 이름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지수는 경찰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렉스 재단을 설립했다. 렉스 재단은 이현수 박사의 연구실에서 구출된 아이들과 유산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고통받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재단은 또한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연구하고 환영석의 에너지를 생명복원과 환경정화에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렉스 재단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렉스들과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신의 형사는 지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렉스 재단과 협력하며 어둠의 조직들을 뿌리 뽑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이현수 박사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렉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염원했다. 김민준은 렉스 재단의 연구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M코드의 숭인능을 연구하고 환영석의 에너지를 인간과 동물의 질병 치료, 그리고 환경 복원에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이현수 박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준의 가족들은 민준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데 기여했다. 민준의 이름은 과학의 발전과 윤리의 공존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민준은 지수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구출된 아이들 중 특히 하준이라는 아이는 지수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하준은 렉스가 처음 발견되었던 인신매매 조직의 은신처에서 구출된 아이였다. 어릴 적 끔찍한 실험의 후유증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심한 자폐 증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준에게서 자신의 여동생 지연의 그림자를 보았다. 지수는 하준의 치료에 전념했고 하준은 지수의 헌신적인 사랑과 렉스 펜던트의 희미한 온기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렉스 펜던트는 하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펜던트는 하준의 손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빛났고 하준은 펜던트를 품에 안고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 하준은 지수에게 작은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하니, 달이, 별이와 닮은 3마리의 강아지가 지수와 함께 서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요, 누나, 렉스들 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수는 하준의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하준은 렉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렉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지수는 하준을 자신의 동생처럼 보살피기로 결심했다. 하준은 지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렉스들이 남긴 선물 같았다. 세월이 흐르고 렉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지수는 인류와 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환영석의 에너지를 생명 복원과 환경 정화에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했고 그녀의 노력으로 황폐해진 자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그 빛을 세상에 전파했다. 그녀는 렉스들과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지수는 바쁜 활동 속에서도
매일 아침 렉스들의 묘비에 들러 그들을 추억했다. 렉스들은 그녀의 옛집 뒷마당, 렉스들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 아래에 나란히 묻혔다. 렉스들의 묘비 앞에는 지수가 직접 심은 네잎클로버가 더욱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네잎클로버는 렉스들의 희생이 가져온 희망의 상징이었다. 지수는 렉스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니, 달이, 별이 너희들 덕분에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었어. 너희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남긴 빛을 따라 평생을 살아갈게. 지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렉스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렉스 펜던트가 그녀의 목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렉스들은 지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영웅이자 그녀의 영원한 빛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수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총명했으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렉스 재단의 총책임자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하주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지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렉스 재단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며 렉스와 같은 특별한 생명체들의 보호와 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박신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평생의 친구로서 지수의 곁을 지켰다. 민주는 지수의 남편이 되어 그녀의 곁을 평생 지켜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지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렉스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렉스들의 묘비 앞에 앉아 렉스들과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렉스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렉스들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시간들, 그리고 렉스들이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렉스들은 그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그녀는 렉스들 묘비 옆에 심었던 작은 네잎클로버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숲은 렉스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푸르게 빛나고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숲은 렉스들의 존재로 인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워졌다. 지수는 그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영혼은 렉스들의 영혼과 함께 숲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지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 남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그 빛을 세상에 전파했다. 렉스들과 지수의 영원한 공명은 숲의 생명력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